자, 사회 시간입니다. 자, 6학년 1학기 사회가 이제 슬슬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과 개인이 장사를 하거나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무역이라고 하는 건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먼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을 제한한다, 뭐 일정량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높은 관세, 그러니까 세금이죠. 수입할 때 세금을 많이 붙여서 가격 경쟁력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원자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세까지 붙고 뭐 노동력도 이제는 우리나라 인건비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출이나 수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나 관세 부과 정도가 아니라 뭐 아예 이런 물건은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물건은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된다면은 이제 해당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수입 제한이나 거부, 관세 뭐 이런 건 아닌데, 자,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현지 사정 때문에 수입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전이 발생한 지역이 뭐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였다라고 한다면은 수출에 문제가 생기겠고요. 반대로 커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꽤 많이 수입을 하는데 뭐 올해 커피 농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러면은 또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점 네 가지 가운데서 수입 제한이나 수입 거부,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었죠? 네, 보호무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이걸 보호무역이라고 하느냐? 무역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호무역을 도대체 왜 하는가? 뭐 네 가지 이유 알아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력이 낮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자국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실업 방지를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뭐 문을 닫는다든지 공장이 폐쇄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많은 수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실업 방지 차원에서도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농산물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 또는 안정적인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하지요. 자, 마지막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뭐 보호무역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불공정 거래, 불공정 무역 등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자기 나라들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무역 관련 분쟁이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죠. 왜냐, 이거는 이제 기업 간의 문제도 아니고 개인 간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제기구를 설립을 하거나 또는 국제기구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진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본부 모습과 또 거기에서 세계무역기구 회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무역 관련 분쟁이나 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일종의 무역 관련 국제재판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무역 관련 문제를 항상 국제기구에 의뢰한다면은 엄청난 시간적, 외교적, 물질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역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기관, 정부기구 등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무역 관련 기관들이 정부기구부터 민간기구까지 다양하게 설립이 되어 있어서 활동 중에 있고요. 또 기업들은 이런 무역 관련 기관들을 통해서 무역에 필요한 도움을 얻거나 예상되는 피해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일 좋은 세 번째 방법, 개인 간에도 집단 간에도 그리고 국제관계에서도 역시나 모든 갈등 해결의 제일 좋은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지요. 무역 관련 분쟁을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든다면 아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무역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정부와 기업 모두 힘을 모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41쪽의 탐구 활동 한번 볼게요. 2011년도에 인도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문제는 인도가 이걸 위해서 필요한 태양 전지와 시스템을 인도에서 생산된 것만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정책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 발전 관련 상품의 수출이 무려 9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결국 미국은 2013년에 이 문제를 갖다가 세계무역기구에 판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차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세계무역기구는 이것을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인도는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사업 아예 발전은 못한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사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발달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세계무역기구는 인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교과서에 탐구활동 1, 2, 3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잘 생각해보고 내가 만일 세계무역기구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그리고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교과서에다 직접 써도 좋지만 이제 선생님이 링크를 줄 거예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컴퓨터로 해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해도 됩니다. 컴퓨터로 할 때는 가능하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다른 거는 조금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충분히 생각해서 반드시 적절한 이유를 들어서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핵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무역 관련 분쟁 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거나 또 관련된 국내 기구, 정부기관 등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런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배울 내용은 거의 다 배웠어요. 6학년 1학기에서 배워야 될 사회교과서는 거의 끝까지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제 마무리, 단원 마무리를 한 2번, 3번? 그 정도 수업을 하면은 이제 6학년 1학기 사회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